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사원은 바폰이라는 사원입니다. 보시면서 쭉 보셨겠지만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 뒤편을 보시면 담벼락이 있습니다. 저 담벼락은 왕궁의 담벼락입니다. 왕궁은 1010년부터 1050년까지 왕했던 수리아바르만 1세라는 왕 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궁 옆에 있는 이 사원은 수리아바르만 1세의 아들 1050년부터 1066년까지 왕했던 우데 이아디티아 바르만이라는 왕 때 만들었고요. 1060년에 완공된 사원입니다. 왕궁 바로 옆에 있는 사원, 뭔가 중요한 사원일 것 같습니다. 바폰은 국가사원이라고 합니다. 국가사원이 뭐냐? 여기는 유적은 약 940여 개. 그 940여 개 중에 대부분은 왕이 짓거나 국가가 지었습니다. 혹은 개인이 지은 건 있지만 그것들도 거의 왕을 찬양하면서 지었죠. 그런데 이 캄보디아 역사상 940여 개의 유적 중에 단 5개만을 국가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국가사원이 뭐냐? 바로 국가사원은 데바라자라는 의식을 하는 사원을 국가사원이라고 합니다. 데바라자는 뭘까? 데바는 신, 라자는 왕, 신왕, 신왕 일치사상 혹은 왕의 신격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2년 신성한산 푸놈군련에서 이 위대한 나라 캄푸차 대사는 시작됩니다. 이 캄푸차가 시작될 때 그들은 큰 죄를 지냈고 그 죄의 비문의 내용이 지금도 일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이 땅은 시바신이 다스리는 축복받은 땅이 되었다. 왕은 신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릴 것이다. 백성들은 신을 섬기듯이 왕을 섬기고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라는 내용의 비문을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은 시바신이 다스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바신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왕에게 대신 다스리라는 권한을 줬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왕이 얘기하는 거죠. 즉, 이 사원은 뭐 하는 사원이냐? 왕이 직접 제를 지내는 사원입니다. 백성들의 염원을 모아서 신에게 올리고 신의 이야기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왕이 직접 제를 지내죠. 흉년이라고 풍년이라고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왕이 제를 지냅니다. 총 5층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벽면을 보시면 벽면이 다른 곳과 다르게 이 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록볼록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사실은 깎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어서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맛을 준다 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 바폰입니다. 이 바폰을 얘기할 때 우리는 또 옛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가졌던 민족이 어디입니까? 대몽골 제국이죠. 대몽골 제국은 저 동쪽 끝에는 고려부터 저 서쪽 끝으로는 독일, 폴란드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유럽을 모두 장악할 수 있었죠. 그런데 독일에서 스톱을 합니다. 왜? 왕이 죽었거든요. 왕이 죽어서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니까 그들은 일정 계급 이상이 되면 모두 가서 모여서 같이 왕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수를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유럽도 모두 몽골의 말발굽 앞에 밟혔을 겁니다. 재밌는 건 몽골이 유럽에는 그렇게 힘을 썼어요. 하지만 동남아에는 아주 약했습니다. 동남아는 그들은 1350년에 베트남을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동남아에서 침략해서 딱 한 번 성공해요. 미얀마의 바간을 박살냈죠. 그러면서 미얀마 시대를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미얀마가 옛날에 최강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기에 동남아의 이 캄푸차와 미얀마가 최강자였다가 1300년대 중반이 흐르면서 베트남과 태국의 지금 현재 두 개가 최강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다가 왕이 들어와서 군신의 예를 갖춰라. 그러니 여기서 당연히 반발하고 안 갔죠. 그러자 그들은 몽골에서는 천호장 둘과 만호장 하나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천호장은 뭐냐? 1000명을, 이게 몽골은 이런 거죠. 10명이 있으면 10명의 군사가
10명의 군사가 한 개의 제일 작은 부대예요. 거기서 대장을 뽑죠. 10호, 10호장. 10호가 10개면 100호, 100호장. 100호가 10개면 1000호, 1000호장. 만호, 만호장을 뽑습니다. 당시에 몽골엔 16명 정도의 만호장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만호장 하나와 1000호장 둘을 보냈다. 즉 12,000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몽골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몽골은 아시겠지만 연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되는 데고 여긴 연평균 기온이 30도가 되는 데고 고온다습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몽골은 기마민족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성을 함락식 당하겠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성주가 야 저쪽 성으로 갈 수 있으니까 성에 가서 파발마를 보냈는데 파발마보다 먼저 와버린다 그러죠. 그만큼 말로 달려야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밀림이고 정글이고 늪이 많고 여기는 코끼리가 주력 부대고 말이 기동성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온다습하니 열대병이 많았을 거고 그리고 기후가 다르니까 쉽게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맹우를 6번 잡았다 7번 잡았다 6번 놔주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보면 그 막 이상한 뭐 여러 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얘기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큰 나라와 중국과 계속 싸울 수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자 1296년 9월에 이곳에 사절단이 오죠. 사절단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가지 않고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이 지나고 나서 딱 만 1년이 있고 나서 그는 돌아가서 그 이름은 쩌우따관, 주달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당시의 생활상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는데 주달관이 가서 바친 진랍풍톡이라는 책은 이 나라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보는데 아주 중요했죠. 그 책의 1장 1절 1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땅의 동서의 길이 남북의 길이 2장은 1월의 온도 1월의 강수량 2월의 온도 2월의 강수량 3월의 온도 3월의 강수량 4월의 온도 4월의 강수량 뭐 때문에 적었겠습니까? 다시 쳐들어오려고. 그때는 이제 비 안 올 때 올랐고 좀 시원할 때 올랐고 사실은 스파이 보고서였던 거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혼풍습, 장례풍습, 그 다음에 종교는 어떻고 이런 것들에서 적어놨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도성은 개가 들어갈 수 없다. 노예가 아마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개견자를 썼던 것 같아요. 아무튼 도성 한가운데는 황금 불탑의 사원이 있다. 자,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뒤에 가게 될 바이온이라는 사원, 중심 사원이죠. 거기 가면 우리가 따뿌럼에서 나오면서 봤던 사람 얼굴처럼 생긴 그는 불상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 불상이라고 봤는데 거기에 황금 불상의 사원이, 황금 불탑의 사원이 있다. 모두 금칠이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로부터 서북으로 1리를 가면 청동으로 된 괴석이 있는 동탑이 있다. 그 모습은 가히장마다. 자, 청동으로 된 괴석이 뭐냐? 청동으로 된 괴석. 여기 이제 그 전통주 하실 분들은 내일 가게 될 옥계라는 곳을